그러니까 내가 유주택자든 무주택자든 특히 내가 자녀가 있다면 앞으로 미래에 우리 자녀가 다른 자녀들한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여러분들 생활이 너무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요걸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체크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요게 특히 중요한 게 요게 내 새끼들의 청약 통장을 당장 만들어야 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내 새끼들의 청약 통장을 언제 만들어야 하나요? 요 질문에 대한 정답이기도 해요. 아주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자, 23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요.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상향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세한 발표 내용은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 청약통장의 기능이 강화될 거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 미성년자는요, 현행 대한민국 민법 제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현행 법은 세는 나이가 아니고 만 나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자를 넣고 읽으시면 편할 거예요. 자, 어쨌든 법에서 이렇게 만 19세를 성년으로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 18세까지는 미성년자라는 건데, 지금까지는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이렇게 2년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청약통장을 언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을까 하는 질문에 만 17세라는 답변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요거를 3년 더 늘려서 이렇게 5년으로 확대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우리가 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에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분양받으려고 하는 그 아파트의 당첨자 선정 방식 때문에 중요한 건데요. 자, 일단 청약홈이라는 곳이 있어요. 청약홈을 한번 들어가 보면 요거 있죠. 한번 들어가 보시고 청약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서 이 청약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 이 청약 주택에 대해서 한번 일단 알아볼게요. 청약 주택의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 전용 면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H나 뭐 GH, SH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주거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이런 것들을 국민주택이라고 칭하고요. 우리가 분양받을 때는 공공분양이라고 하잖아요. 국민주택인 공공분양과 이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요거를 민영주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들이에요. 뭐 삼성, 레미땡, 현대, 힐땡, GS, 자땡 뭐 이런 것들이요. 어쨌든 우리가 청약하는 아파트는 국민 아파트와 민영 아파트로 나눠지는데 요 두 개가 당첨자 선정 방식이 달라요. 여기 있죠? 당첨자 선정 방식. 요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게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나눠져 있는데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국민주택은 순위 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일단 국민주택을 먼저 보면요. 40제곱을 초과한다 그러면 요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그리고 40제곱 이하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서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요런 사람들이 국민주택, 그러니까 공공분양에 당첨이 된다는 건데요. 이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미리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3년 이상 무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내가 유주택이었는데 오늘 집을 팔았다면 3년 후에 저축 총액이 많으면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축 총액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국민주택 당첨에서는. 근데 이 저축 총액은 내가 이번 달에 100만 원 넣고 다음 달에 200만 원 넣고 그 다음 달에 500만 원 넣고 요렇게 넣는다고 요거 다 합치면 800이잖아요. 800만 원을 다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한 달에 10만 원만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1, 2, 3, 4, 5개월이 있다 그러면 1월 달에 10만 원, 2월 달에 20만 원, 3월 달에 2만 원, 4월 달에 3만 원, 5월 달에 30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 최고 10만 원이 인정이니까 이달은 10만 원, 2월은 20만 원을 넣었지만 10만 원, 3월 달에는 2만 원을 넣었으니까 2만 원, 4월 달에는 3만 원, 5월 달에는 30만 원을 넣었으니까 10만 원. 이렇게 해서 납입 인정 금액이 총 35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공공분양은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자로 선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축 총액이 중요한데 이 저축 납입 금액으로 인정하는 월 한도가 10만 원이기 때문에 납입 횟수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납입 횟수를 미성년자일 때 납입한 요 횟수도 이렇게 2년을 인정을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24개월 동안을 인정을 해줬었는데 요걸 이제 5년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개월이죠? 60개월인가요? 총 60개월을 인정을 해주겠다. 그러면 월 10만 원씩 따지면 6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600만 원을 인정을 해주겠다. 요런 얘기고요. 요게 만 19세가 성년이니까 요걸 기준으로 역산을 하면 셋, 넷, 다섯, 만 14세에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나이스한 시기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요 저축총액이라는 게 국민주택의 커트라인이잖아요. 커트라인. 당첨선이라고도 하는 커트라인인데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이번에 공공부장에서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죠. 수방사. 여기 당첨선이 2,550만 원이라 그래요. 요거를 계산해 보면 월 10만 원씩 21년을 납입해야 2,550만 원이 된다는 건데 역대 사전 청약 최고 커트라인을 보니까 이번에 동작구 수방사가 2,550만 원, 고양 창릉이 2,450만 원, 그리고 뭐 지역별로 2,400만 원, 360만 원, 2,31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럼 적어도 납입 인정 금액이 2천만 원 정도는 넘어서야 우리가 어디를 비벼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내 친구 부모님은 만 14세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어줘서 요 인정금액 2천만 원을 만드는 속도가 남들 친구들보다 더 빠른데 내 자식만 조금 뒤처지는 느낌 든다. 요러면 우리 또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마시고 정답 딱 내려드릴게요. 우리 자녀들 만 14세 딱 되면요. 가까운 은행에 딱 방문하셔서 자녀들 청약통장 딱 만들어 줍시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 청약통장에서 5년 버는 거예요. 5년. 자, 그래서 당첨자 선정 방식 중에서 지금 설명드린 거는 공공부장이고요. 다시 청약홈으로 가서 민영주택의 당첨자 선정 방식은 가점제와 추첨제잖아요. 근데 이 가점제의 가점을 이렇게 점수화했는데 만점이 84점이에요. 요 가점 항목을 3개로 나눴거든요. 무주택 기간, 그리고 부양가족 수, 그리고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이렇게 항목을 3가지로 나눠서 이 무주택 기간은 15년 이상이 최고, 부양가족 수는 6명 이상이 최고, 그리고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은 15년 이상이 최고인데 아까 미성년자 가입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준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이 5년을 먹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요거를 가만히 보시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년 넘었을 때 3점부터 1년마다 1점씩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15년이 넘어가면 17점인데 앞서서 성년이 만 19세라고 했었죠. 19세에서 1년에 1점씩 늘려서 이렇게 17점을 채우는 15년이란 기간보다 미리 만들어주면 이렇게 5년이 더 빠르다는 거니까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안 만들어줄 이유가 없지 우리는. 근데 요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명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요걸 빨리 채운다고 이 미래의 주택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요걸 빨리 채운다고 그렇게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가점제로. 왜냐면 요 무주택 기간 같은 경우에는 만 30세가 되는 날이나 이 이전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 결혼한 날부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거든요. 어쨌든 세부적으로 보면 청약통장을 먼저 가입했다고 당첨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민영주택으로 봤을 때 안 하는 것보단 낫고요. 이렇게 공공주택을 본다 그러면 무조건 하는 게 나은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또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청약 자격 중에서 요 민영주택의 요 지역별 예치 금액이 있어요. 이제 요거 많이 보셨죠? 내가 서울이나 부산에 사는데 8호 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을 한다 그러면 통장에 300만 원 이상을 예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 민영주택에서 요 예치금은 일시금으로 넣어도 돼요. 한 번에 넣어도 되는데 앞서 말한 공공분양에서 그 인정금액 있죠? 요 인정금액은 당첨 커트라인이고요. 요거는 월 10만 원씩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다른 거. 그리고 본 김에 요 청약통장 기능 강화에 요 배우자 합산과 동점자 선정 방법을 간단히 보면요. 요 배우자 합산을 할 때 그러니까 앞서서 설명드린 민영주택, 힐스테이땡, 자이땡, 레미땡 뭐 요런 브랜드 주택에 청약저축 가입 기간 있죠. 요 점수를 산정할 때 우리 배우자 통장의 보유 기간의 2분의 1을 같이 합산해 주는데 지금까지는 합산을 안 해줬어요. 합산해 주는데 요게 최대 3점까지다. 다시 말해서 부부라면 남편도 청약통장을 만들고 배우자도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된다. 둘 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원래 청약저축 가입한 기간이 5년이라 그러면 7점이잖아요. 요거 방금 말씀드린 거. 여기 청약장 가입 기간이 5년이면 원래 7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현행은 배우자의 이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합산해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만약에 배우자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4년이야, 4년. 배우자 가입 기간이. 그럼 요 6점의 반인 요 3점을 합산해 주겠다. 그러면 총 10점이 되잖아요. 7 더하기 3은 10. 이렇게 최대 3점을 합산해 주겠다. 그리고 동점자일 때 선정 방식도 바뀌는데요. 지금까지는 요 가점제, 그러니까 무주택 기간이랑 부양가족 수랑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을 요거 다 더한 점수가 만약에 84점이 나왔어. 만점이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100세대를 뽑는데 만점자가 100, 좀 아쉽게 101명이 들어왔어. 그럼 요 한 명이 탈락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를 지금까지는 요 100명을 추첨으로 뽑았는데, 추첨으로. 그러니까 84 동점자 중에서 추첨으로 뽑았는데, 이제는 통장 가입 일수 순으로 선정한다. 추첨이 아닌. 그러니까 통장 가입 기간이 오래될수록 좋다. 자, 정리하면요. 일단 우리 자녀들은 만 14세 때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매월 10만 원씩 납입해 주는 게 좋고요. 이건 좋고요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부부끼리도 각자 청약통장을 한 개씩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동점 시 장기가입자 우선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만드는 게 좋다. 자, 이게 또 미래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현실에 충실하면서 뭐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할 수 있는 준비는 잘 해두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직업 지원을 함께 드리는 지메들이었어요. 잠깐 요거 빠뜨릴 뻔했네요. 요 추진 계획을 보니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 청약 제도는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요걸 개정해야 된대요. 그리고 입법 예고를 하고 규제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금년 하반기에 시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늦어질 확률이 더 크겠죠. 어쨌든 지금 당장 바뀐다는 건 아니고요. 요게 바뀌게 되면 또 다시 알려드릴게요.